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.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예정입니다. 저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치도라고 합니다. 컨텐츠를 만드는 방향성이 조금 독특했던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내추럴 사이즈 모델, 바디 포지티브 유튜버 이런 행보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대학 시절에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었거든요. 매드맥스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치도라는 인물이 나와요. 악의 무리로부터 이제 도망치는 여성들 중 한 명인데 유일하게 그 치도라는 인물은 처음에 다시 돌아가자고 약한 소리를 해요. 근데 이 영화가 전개되면 전개될수록 나중에는 이제 이길 수 있다, 우린 해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뭔가 바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입체적인 인물이거든요. 그 인물이 그냥 되게 저 같았어요. 그래서 이 활동명을 정할 때도 그런 저의 모습을 좀 발견해서 치도로 정하게 되었습니다. 쉽게 말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이즈를 가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기존 사이즈의 모델이 있고 플러스 사이즈의 모델이 있잖아요. 정말 그 사이에 딱 끼인 샌드위치 사이즈? 이 내추럴 사이즈 모델을 시작할 당시에는 네이버에 내추럴 사이즈 모델이라고 검색을 해도 막 공대 내추럴 모형 이런 거밖에 없었거든요. 요즘은 내추럴 사이즈 모델 많이 생겼습니다. 네, 많이 생겼어요. 정말 많이 생겼어요. 사람 이야기인 것 같거든요.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부분들, 뭔가 마주쳤던 공감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서 편하게 살고 싶다라는 게 사실 저의 가장 큰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어떻게 보면 편함과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제1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를 시작한 것도 그렇고 내추럴 사이즈 모델 혹은 다양한 사이즈의 모델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좀 한국에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제1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도 다양한 몸을 가진 우리가 여기에 있다, 우린 우리의 몸을 사랑한다,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제 유튜브 채널로 모집을 했었고요. 제1회 사이즈 차별 없는 패션쇼입니다. 모델은 사이즈는 전혀 상관없고 서류에서도 뭐 키나 몸무게 적지 마세요, 이렇게 해서 모델을 모집을 사실 했었고요. 그냥 좀 중점적으로 봤던 거는 왜 모델을 하고 싶었는지, 왜 여기에 관심이 있는지,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가진 가능성이나 가진 끼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첫 번째 패션쇼는 제가 혼자 했지만 두 번째 패션쇼는 제가 몸담고 있는 샌드박스랑 같이 기획을 시작하게 됐어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획일화된 그런 미의 기준을, 지금까지 있었던 그 기준을 치워버리고 틀을 깨고 우리의 현실적인 우리를 보여주는 것, 그 장면이 조금 마지막으로 들어가면 어떨까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. 그래서 그런 마지막 장면에 마네킹을 치우고 모델들을 다 올리자, 그리고 그 위에서 행복하게 춤을 추자, 이렇게 움직이자라는 그런 의도를 좀 담았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저희 모든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면은 뭐 기존 패션쇼 혹은 기존에 있었던 뭔가 패러다임에 관련해서 좀 틀을 깨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이제 비대면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패션쇼였다는 점도 그렇고, 모델들도 애초에 기존에 없었던 분들을 정말 보여드리는, 촬영하는 것도 이제 기존의 런웨이를 걷는 그런 패션쇼가 아니라 뭔가 원테이크로 정말 좀 더 생동감 있게 모델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썼다든지,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뭐 마네킹을 새롭게 만드는 거라든지, 그리고 그 마네킹에 들어가는 뭐 굿즈 같은 것도 기존에 없었던 폰트나 없었던 비정형의 모양을 사용해서 만든다든지, 정말 기존의 것들의 틀을 깨는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.
저의 어떻게 보면 몇 년 동안 바디 포지티브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오면서 조금 쌓인 인사이트가 있었던 게, 사실 1회 때는 메시지가 이거였어요. 나는 나를 사랑해. 우리는 우리 몸을 사랑할 수 있어. 이게 전부였는데, 그 이후에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초대해서 백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뭐 신체 컴플렉스는 어떤 게 있는지, 바디 포지티브 뭐 하고 있는지,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, 뭐 이런 등등의 인터뷰 질문을 좀 했었는데, 그때 좀 많은 분들이 바디 포지티브를 못하고 있고, 심지어 어떤 분은 나는 이번 생에는 안 될 것 같다,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.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던 점이,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사실 그 경험을 통해서 좀 배웠습니다.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을 하나 만들어 보자.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전과는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취지였고, 그래서 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게 이제 마네킹이었던 거죠. 가장 쉽게 변화를 보여줄 수 있었던 매개체이기도 하고, 패션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, 우리의 몸 사이즈와 맞닿아 있기도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하나의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,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바꾸자. 마네킹을 한번 바꿔보자. 이게 그래서 저희의 좀 주된 목적이었습니다. 바디 포지티브 이제 검색하면 가장 먼저 많이 나오는 게 사실 다양한 여성의 몸, 이런 게 좀 많이 이미지화돼서 프레임화돼서 나오긴 하는데, 사실 이 바디 포지티브가 단순히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, 오히려 이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바꿔나가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런 걸 많이 중점적으로 담으려고 마네킹도 여자 마네킹, 남자 마네킹 동일하게 제작한 부분도 있고요. 굿즈 같은 경우에도 뭔가 너무 여성의 것으로만 보이지는 않았으면 해서 누구나 남녀노소가 좀 사용하면 좋아할 법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.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친숙하게 느낄 브랜드였으면 좋겠다 해서 처음에 사실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스파 브랜드의 기획서를 쫙 돌렸었죠.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유일하게 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준 곳이 바로 스파오였습니다.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어요. 왜냐면은 제가 내추럴 사이즈 모델 할 때도 너는 플러스 사이즈 모델이 아니기에 좀 임팩트가 부족해 라는 그런 반응을 좀 많이 받았어서, 어떻게 보면 이 마네킹도 좀 약간 임팩트가 없다고 느끼면 어떡하지에 대해서 좀 많이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래도 그런 걱정이 무색할 만큼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펀딩도 참여해 주시고, 이 마네킹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에 많은 마네킹들이 바뀌었으면 좋겠다, 더 많은 사이즈가 나왔으면 좋겠다,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했죠. 저는 이 활동하면서 저한테 연락 주신 분 굉장히 많으셨죠. 예를 들면 저 자체도 애초에 이 내추럴 사이즈 모델 하기 이전에는 기존 모델이 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섭식장애도 겪고 다이어트 강박증을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고, 되게 다양한 직업군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고 있고,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라는 그런 고민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보내주세요. 그래서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깝기도 하고,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단순히 그분들이 뭐 자기관리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끔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저는 알기 때문에 더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. 여러분의 본인 탓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. 이렇게 하나 둘씩 바꿔나가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럴수록 더 빨라질 수 있고 더 많은 걸 함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. 바디 포지티브 좋고 해야 된다는 건 모두 다 아는데 이게 왜 붐이 안 될까? 정작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게, 사실 기존에 있었던 거의 대부분의 바디 포지티브 캠페인이 다 너를 사랑하세요, 스스로를 사랑하세요, Love yourself, 당신은 할 수 있어요, 사랑하세요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번에 2회 메시지를 확장했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. 단순히 개인한테 너 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해?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되는 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도 심지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요소를 하나라도 점점 바꿔 나갈 테니까 같이 하자,
바디 포지티브에 있어서 바뀌어 나가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기획하고 있는 방향성이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바디 포지티브,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컴플렉스를 컴플렉스가 아닌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프로젝트,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게, 저도 백인 인터뷰를 하면서 느꼈던 게 그 많은 분들이 컴플렉스를 가졌던 그 시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어린 시절이더라고요. 어린 시절에 누군가 던졌던 뭐 상처되는 말 한마디, 그런 것들로 시작된 것이 대부분이어서 어린 시절부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한테 좀 더 말해줄 수 있는 무언가 기회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 방향으로 하나를 생각했고, 또 하나는 해피 컴플렉스라는 걸 주제로 전시회를 하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단순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컴플렉스를 바라보는 다양한 뭔가 전시물들을 같이 만들어서 이번 연말에 한번 같이 전시회를 해볼까,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